예, 방금 소개받은 한영수입니다. 그런데 올 1월 달에 저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한성천이라고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뭐 두 가지 다 불러도 이상 없고요. 진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늘 이 성명서를 읽어보니까 저희들은 소송을 16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비송사건 전부 다 섭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거무효소송을 하면은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1억을 준대도 수임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수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력으로 재판하고 자력으로 소송법 배우고 자력으로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솔직한 말로 어지간한 변호사들은 우리 앞에서 죽을 못 서지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다는 그림이 그려지지요. 제가 여기 와서 이 성명서를 읽어보니까 진짜 이거 사법부가 썩어지고 나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이거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법관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법관은요, 법문을 헌법 같은 헌법, 선거법 같은 선거법, 뭐 그 도로교통법 같은 도로교통법, 그 법문을 한글로서 제일 쉽게 해석해 가지고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법문을 문헌적으로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직접 치료니 뭐 이런 발언 다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내용, 그것이 법문의 그 기준이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이미 그 보험 사건으로 재판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사건의 판례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례가.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 요번 그 사법거래 사건이 많이 폭로되고 있지요. 우리 선거무효 소송이 사법거래 1호 사건입니다. 올 4월 4일 날 KBS 추정 60분에서 방송하고 방영을 했습니다. 박근혜와 양승태가 재판 거래했다고 법원 리스트에서 나와가지고 KBS 추정 60분에서 방송 방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판사들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판사들은 지금 대한민국 판사들은 지금 조폭들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를 잡는 검사들은 판사들보다 더 질 나쁜 놈들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법고시 치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겠지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기당하고 속고 여러분들의 앞날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검사를 보든가 판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검사를 보면은 수사를 잘하냐, 기소를 정확하게 하느냐, 왜 너 개판이라고 하느냐, 야단쳐야 됩니다. 왜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엉뚱한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놈들이 그리 나쁜 짓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젊은 판사를 만나면은 넓던 젊던 만나면은 요즘 재판이 왜 개판됐냐, 뭐냐, 이렇게 야당치고 호통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용감하지 않으면은 민주주의가 성립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완벽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 소송이 일이 되고 법원이 썩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또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90도로 절할 겁니까? 국회의원들은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무슨 의원 할 말이 있다, 우리 의견을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직접 보면 하시든가, 아니면은 요즘 메시지 쓸 줄 알지요? 휴대폰으로. 이 휴대폰으로 메시지로 계속 압박을 넣으세요. 우리를 만나게 해달라, 우리를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게 해달라,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계속 압박을 하세요. 압박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느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딱딱한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권리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떳떳하게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고개 빳빳하게 들고 두 눈 뜨고 빳빳하게 보면서 내 인생을 내가 유지하고 살아나는 것이 남들이 살아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렇게 내 인생을 잡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절대 남들에 기대지 마십시오. 내가 모르면은 요즘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면 유튜브 들어가면 오만 사건이 다 있습니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요즘은 공부를 못해도 한글만 해독할 줄 알면 여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저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을 2번 했습니다. 옛날부터 부정선거를 봤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투쟁하다가 저 목이 잘렸습니다. 지금도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8대 대통령 선거가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저는 중앙선관위 근무하면서 소송 업무를 해본 경험이 많습니다. 어느 것이 위반이고 어느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걸 직업적으로 감각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당선됐을 때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2013년 1월 4일 날 10,000명이라는 원고가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선거소송은 대법원에서 1심입니다. 심리와 모든 것을 대법원에서 다 합니다. 하는데 180일 만에 재판을 끝내야 하는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은 왜 180일 만에 하느냐? 대통령이 없으면 정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래서 빨리 대통령이냐 아니냐 직위 여부를 빨리 결정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0일 이내에 결정해서 기각을 시키든 인용을 하든 빨리 해줘야 되는 강행 선거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법원이 그대로 위반하면서 지금까지 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 재판 거래를 하면서 양승태와 박근혜가 재판 거래를 했습니다. 그것이 법원에서 나온 자료, 법원 리스트, 블랙리스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KBS 추정 60분에서 자신있게 방송하고 방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은 선거무효 소송이 우리나라 사건 중에서 최고 큰 소송입니다. 대권을 없애느냐 인용하느냐 그 소송이기 때문에 최고의 큰 소송입니다. 그 소송을 대법원이 왜 안 했겠어요? 박근혜하고 거래를 하면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박근혜 임기를 강제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박근혜 탄핵하고는 별개입니다. 원래 탄핵은 그래서 탄핵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탄핵 촛불을 많이 켰는데 촛불 시민들은 그 탄핵 집행부에 속아가지고 민주시민으로 나와서 활동을 잘 하셨습니다. 그 집행부가 탄핵 쿠데타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집행부 회의에 3번 참석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집행부가 탄핵으로 해서 쿠데타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박근혜가 선거무효소송 인용이 되면은 박근혜가 내려오면서 박근혜는 즉각 구속이 됩니다. 박근혜를 만든 이명박도 즉각 구속이 됩니다. 왜냐? 이명박이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이 다 사형당합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탄핵 쿠데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둘이만 죽습니까? 국회의원 모두 대부분이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 여야 정당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탄핵 쿠데타를 내가 문재인이 됐습니다. 문재인이 돼가지고 지금 바로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재인이나 박근혜나 보수 우파라 하는데 보수 우파가 아니고 선관위 있었다니까 수구 골통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보수 우파라면 부정선거가 일어나면은 집에 있는 식칼이라도 들고 나와서 정부를 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에 주어진 우리들이 권리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명백한 불법과 부패를 보면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개성하고라는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부정선거를 보면은 집에 있는 식칼이나 도끼를 들고 나와서 불법 정부를 처부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경찰들한테 선언을 해놔야죠. 불법 세력이니까 너는 앞을 가리지 마라. 너는 죽어도 정부로부터 보상을 못 받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쳐나가면서 민주정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보도를 통제하고 막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깜깜무소식으로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 나라는 헬조선이 돼가 이 나라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지금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죽었습니다. 죽음이 따로 있습니까? 혼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시체입니다. 지금 거리에 시체들이 엄청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시체들이 걸어다니고 저 눈에는 시체들이 걸어다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나라 미국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이 들어오면 중국이 들어오는 나라가 됩니다. 왜냐? 우리가 혼이 빠졌기 때문에 그 대항 못합니다. 아무도 그 나와가지고 우리 독립해가 잘 살자 잘 해보자 이 나라는 이미 못합니다. 제가 16년 동안 확인을 했습니다. 젊은이들 잡아서 물어보세요. 그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65살입니다. 54년생입니다. 저희들은 대학교 다닐 때 박정희를 상대로 데모도 많이 하고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 투쟁하고 박정희가 죽고 나서 다시는 이런 세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박정희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가 됐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좀 번영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신적으로는 더 썩어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되면은 여러분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왜냐? 자식들은 혼이 빠져가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정확하게 보고 우리 노후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약간 내용이 빗나갔는데 이제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180일 이내가 7월 4일입니다. 2013년 7월 4일. 7월 4일이 지나고 나서 대법원에 또 소송을 빨리 속행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그리고 박근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집행신청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다. 내려와라. 그 신청건 49건을 넣으면서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대법원에서 모든 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증거에 의해서 백서를 명확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압박을 넣었습니다. 백서를 폐기시키라. 오만 압박을 넣었더니 못하겠다. 그리고 국회에 뿌리고 국민들한테 배포를 하니까 박근혜의 지시를 받은 검찰이 공안검찰을 아시죠? 우리나라 공안검찰은 완전 조작검찰입니다. 그대로 이유도 안 묻습니다. 구속을 시킵니다. 나 부정선거 몰라. 위에서 지시해. 너 집에 넣겠어. 이라고 저희들이 서울구치소에 1년 10일 동안 구속되어 있다가 원세훈 국정원장이 선거범죄로 구속이 되니까 부정선거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직권으로 보석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의 몸으로 이 앞에서 당당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빨리 결정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저분하게 여러분들끼리 통합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끼리 단결이 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영원히 미국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가들 말을 경청하고 듣고 그리고 여기에 리드하는 분들을 잘 보셔서 합리적인 방법을 하는데 손을 들어주고 하면서 하면 제일 빨리 끝납니다. 이런 단체를 하다 보면 서로 또 세력 싸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만 명의
데리고 같이 했는데 많은 소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결정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끼리 서로 싸우면 실패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잘 저거 받아들여.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16년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마음을 크게 가지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항상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여유를 가지시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여유를 가지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힘을 내시고, 그리고 좋게 생각하세요. 모든 걸 좋게. 그렇다고 모든 걸 사기 당하는 것까지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하는 부분에 전다 긍정적으로 해주고, 이제 합리적인 기준 위에 좋게 생각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 하시고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요, 금융감독위원회에 가도 공무원들 힘못 씁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위원회는 위원대로 투쟁하고, 금융위원회도 위원회대로 투쟁하고, 국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압박을 대기 넣어야 된다. 조직적으로 압박을 넣으시고, 그리고 아까 감사원 감사 청구 이것도 하셔야 되고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하면서 조직적으로 잘 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이것을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알려서 우리를 같이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여러분들이 힘이 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도 해소됩니다. 이 억울한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권리가 단시일 내에 찾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 아까 저기 서서 보니까 참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저분들 진짜 고생하신다. 이랬는데 뭐 고생은 이미 타고났습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지요? 힘내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으세요. 네, 이상입니다.